자, 이번 시간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분사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 ing 형태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ed 형태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것인가 요거를 계속 시험에서 묻거든요. 특히나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감정을 나타낼 경우에 거의 99.9%는 거의 다 타동사를 베이스로 출제가 되고요. 타동사를 나타내는 경우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 요 자리에 자 앞에 관사가 있겠죠. 관사 다음에 형용사 요 자리에 만약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을 경우에 요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이고 자 타동사 출신의 분사로 변했습니다. 요 명사와 요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요 명사와 요 분사가 꾸며주는 말과 꾸밀 받는 말이 반대면 수동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표로 그려놨어요. 표를 한번 볼게요.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 즉 주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한테 감정을 만들어내주는 거면 무조건 ing 쓰는 겁니다. 다시 주어가 감정을 오히려 자기가 느끼게 되면 ed를 붙이는 수동의 과거분사 씁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서 예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클리어를 한번 해보고 봅시다. 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boring story라고 했어요. boring story. 자, boring이, 자, 관사가 여기 있고, boring이 붙었으니까 ing를 빼볼게요. 그러면 동사겠죠. 그런데 동사 자리에 쓰인 것이 아니라, story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 즉, 형용사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이니까 뭐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동사가 무조건 타동사다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죠. 대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대상이 누군가 봅시다. 자 그러면 지루한 이야기가 지루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지루하게 해야죠. 자 이걸 영어로 관계대명사 써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관계대명사 써서 설명해 볼게요. 이야기 소설책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which is boring someone 누군가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얘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소설에는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 특정한 누군지 모르지만 특정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루하게 하는 이런 뜻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자리가 형용사 자리이므로 니은으로 끝나면 지루하게 하는 소설책, 지루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표현했고요. 빨리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boring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죠. 목적어 있어야 돼. 없네. 근데 주어가 사물이야. 이건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안 써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ing 형태가 있는 거죠. 특별히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말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사람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은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목적어가 있는 거로 치고 ing 쓰는 거죠. 다음에 bold man. 자 똑같이 관사가 있습니다. man이 있어요. 꾸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꾸밈을 받는 말과 꾸밈을 주는 말이 서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사람은 사람인데 지루하게 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지루하게 그 사람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관계대명사로 풀면 사람은 사람인데 지루하게 된 사람이죠. 누군가를 지루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who is boring을 쓸 것이고 요때는 주어가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 someone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ing 쓰는 것이고 이게 없네요. 그럼 bold가 맞는 거죠. 결론. 자 아주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해 못하셨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경우에 사물은 당연히 감정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사물은 ed 붙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정을 나타낼 경우에 ing밖에 못 씁니다. 요게 출제 포인트인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오늘은. 자, 클리어는 한번 해보고 자, 둘 중에 어떤 게 맞냐 묻고 있습니다. carried가 맞냐, carrying이 맞냐라고 물었어요. 자, the wounded soldiers. 자, 얘는 지금 감정은 아닙니다. 감정은 아닌데 한번 같이 집어넣어 봤어요. 자, wounded soldier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상처받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자, carry 타동사죠.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감정은 아니지만 뭔가 실어 나르다라고 하면 실어 나르다 할 때
나르다라고 합시다. 나르다 할 때 뒤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사로 연결됐죠. 아, 이건 수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carrying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이게 역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똑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랑은 좀 다른 거죠. 나르다란 동사는 대상이 있어야 나른다라고 생각해 볼 여유도 있겠지만, 필요가 있겠지만, 감정은 그냥 타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carry는 타동사 확실해지고, 목적어 있을 때 없어? 그럼 수동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그러면 그 부상당한 사람들은 옮겨지고 있고, 그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 병원이었던 거죠. 합치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될 거고요. 지워보고 2번 갈게요. 요거는 감정이죠. interesting, interested.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무조건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흥미롭다가 아닙니다. 흥미롭게 하다. 누구한테? 대상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interested.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어떤 거?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따라서 얘한테는 감정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주어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흥미롭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사람, someone 또는 people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클리어 한번 해보고 3번 볼게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에 3번. 3번은 he was. 주어가 사람으로 썼네요. 사람, 그 사람은 interesting. 이것도 맞고요. interessed도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재미있게 해주고 흥미롭게 해주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 이거는 이 사람이 흥미롭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거구나. 그래서 interested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운 거죠. be interested in. 뭐 이렇게 외운 겁니다. 자, 이거는 주어, 그 사람은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He was interesting. 이거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He was interesting people. 이렇게 써도 맞다는 거죠. 그럼 이거 people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안 썼단 말이에요. 힘을 쓰든가 her를 쓰든가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Pierre로 집어넣을게요. Pierre가 즐겁게 해준다.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과거부사 쓴 거예요. interesting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4번 볼까요? 모의고사 출제된 거네요. 클리어. 4번. The match was really. 자,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match예요. 그러면 오로지 excited는 절대 안 되죠. 이게 출제 포인트인 겁니다. 주어가 사물일 경우엔 감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뜻을 쓰지 못한다. 그럼 이걸로 가야죠. 그러면 그 경기는 진짜로 흥미롭게 했어. From the start. 처음부터. 그럼 흥미롭게 하던 대상은 누구죠? people. 사람들 또는 누군가 someone. 이게 빠져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안 쓴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라고. 이게 키포인트겠죠? 사람이 주어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He tried a card and was pleasing. please 둘 중에 하나겠네요. To discover that it worked. 그 사람은 한번 해봤대요. 그 특정한 카드를 한번 해봤어요. 뭐 해봤겠어요? 써봤겠지. 그 카드를 한번 써봤고 and 등위접속사 다음에 빠진 주어 같으니까 뺀 겁니다. he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쁘게 하다인지 기쁘게 된 건지 둘 중에 따져야 되는데 얘가 감정을 나타낸 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이 전치사 바로 왔네요. 그럼 목적 어디 갔을까요? 아, 수동으로 갔겠죠. 그 사람이 수동으로 간 겁니다. 주어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뻤습니다. 기쁜 이유는 이거 해서.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라면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해서. 특히나 감정 나타낼 때. 그러면 알게 되어서 발견하게 되어서 뭘 that it worked. 그 카드가 작동이 되어 그 카드를 써먹을 수 있어서 그걸 알게 되어서 아주 기뻤다. 자, 타동사 출신의 감정을 나타낸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가는구나. 주어가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될 수 있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pleasing이지만 없으니까 pleased가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시험은 딱 한 가지.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때 그때 오로지 ing밖에 못 쓴다. ed는 절대로 쓸 수 없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